장윤정 발언에 분노한 나훈아 결국 이별자 초토화된 상황.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최근 장윤정의 발언에 나훈아가 분노하며 결국 입을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장윤정은 방송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나훈아의 스타일과 무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나훈아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나훈아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직접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나훈아는 자신이 느낀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장윤정은 자신의 발언이 의도치 않게 나훈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트로트의 거물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훈아는 장윤정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팬들은 깊은 동감을 표하며 트로트계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트로트계 내부에서도 서로의 존중과 이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발언과 나훈아의 입장 표명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트로트계의 문화와 선후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것이며 두 사람의 무대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입니다. 23일 방송된 TVCHOSUN 미스터트롯 3에서는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진 가운데 김용빈과 박지우의 대결에서 박지우가 치명적 실수를 했고 김용빈이 승리했다. 2주차 투표 현황이 공개됐다. 7위 최재명, 6위 춘자, 5위 남승민, 4위 추혁진, 3위 박지우, 2위 손비나, 1위 김용빈이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이찬원을 대신해 박선주가 마스터석에 자리했다. 1대1 데스매치의 첫 대결은 남승민과 옥샘이 맞붙었다. 남승민이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를 선곡했다. 해당 곡은 이찬원도 경연 당시 선곡했던 곡이었다. 남승민이 이찬원에게 전화해 필승 공략법을 전수받았다. 이찬원이 첫 소절의 임팩트를 강조하며 울지 마를 똑같은 음으로 부를 필요 없다. 고 조언했다. 남승민은 이찬원의 조언대로 첫 소절에서 임팩트를 강하게 주어 객석을 감동시켰다. 옥샘의 무대가 시작됐다. 믿어지지 않는 노련함에 마스터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선주는 옥샘 씨는 카펫이 깔려 있는데 밑이 말랑말랑한 느낌이다. 어떤 장르의 트롯을 줘도 다 잘 소화할 것 같은 탄탄한 실력이라고 호평했다. 남승민이 승리했다. 김용빈과 박지우의 데스매치가 결정됐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셨다. 그리고 유일하게 눈을 안 피하고 눈을 마주치시더라. 내가 만만한가? 생각했다. 고 밝혔다. 김용빈이 패티김 이별을 선곡했다는 말에 박선주는 이 노래가 참 명곡인데 경연곡으로는 참 어려운 노래다. 라며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김용빈이 섬세하게 무대를 이끌어갔다. 현역 최고참에 맞선 뉴페이스 박지우의 무대가 이어졌다. 김용임 헐헐헐을 부르던 박지우는 이니어가 익숙하지 않아 무대 도중 실수를 했다. 노래를 갑자기 멈추고 이니어를 만지작거리며 소리를 낸 것. 이에 장윤정, 박선주, 안성훈 등 마스터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안성훈이 이니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다 라며 박지우 심정을 대변했다. 박선주는 그래도 그걸 중간에 하면 어떡하냐 며 아쉬워했다. 장윤정은 아무리 그랬어도 아는 안 된다 고 동의했다. 박선주는 김용빈 씨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다. 이 곡이 고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가사가 표현하기 풍부한 것도 아닌데 원곡을 최대한 잘 해석하면서 김용빈스럽게 잘 불러내셨다 고 호평했다.
이어 박선주는 많은 테크닉을 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내려놓고 하셨던 것 같아 칭찬드린다. 정말 오랜만에 노래를 감상했다. 고 극찬했다. 장윤정은 용빈 씨는 신동이었잖냐. 아이 때 너무 큰 재능을 받아버리면 본인 선택이 아닌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외로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혼자 공부하고 연습하고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잘 극복하고 노래 실력도 너무 일취월장하고 멋진 남자 가수가 되어준 것에 고맙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다. 고 전했다. 장윤정 말에 김용빈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 김용빈은 장윤정님을 어릴 때부터 뵀는데 저의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유지우와 박경덕의 데스매치가 이어졌다. 유지우는 박경덕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답해 웃음을 선사했다. 박경덕의 매력적인 무대에 이어 유지우가 이명웅 인생창가를 선곡해 무대에 올랐다. 박선주는 박경덕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리듬감을 칭찬했다. 유지우에 대해서 박선주는 9살이면 성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이다. 말할 때도 발음이 새는 게 정상이다. 노래를 이끌어가는 게 놀라울 정도였다. 며 노래 천재 탄생을 예고했다. 마스터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유지우가 승리했다. 최재명과 손비나의 데스매치가 펼쳐졌다. 진과 진이 맞대결이었다. 두 사람 모두 나훈아 곡을 선곡했다는 사실에 장윤정은 이게 대결이지 라며 좋아했다. 최재명은 3호를 선곡했다. 최재명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라고 털어놨다. 그는 두 분이 다투시는 일이 많았다.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실 때도 있었고 그런 시기가 너무 많았다. 그날도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이혼을 하신 것이었다. 고 회상했다. 최재명은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던 때를 떠올리며 3호를 선곡했다고 밝히며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손비나는 최재명과 공통점이 많다고 밝혔다. 시골 출신, 둘째, 부모님 이혼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존재했다. 손비나는 막모를 선곡했다. 그의 애절한 소리를 모두가 숨죽여 들었다. 이경규는 가수라는 직업이 부럽다. 그동안 헛살아온 것 같다. 3분 만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래 말고 뭐가 있겠냐, 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주는 최재명 씨 보고 놀란 게 이명웅, 장민호, 영탁 다 들어가 있는데 최재명이더라, 고 호평했다. 장윤정은 최재명의 음색을, 손비나의 실력 상승을 칭찬했다. 두 사람 중 손비나가 승리했다. 추혁진과 홍성호가 맞붙었다. 전영록 하얀 밤에를 선곡한 추혁진이 먼저 무대를 선보였다. 물쇼까지 화려한 퍼포먼스에 객석이 환호했다. 홍성호 역시 섹시 댄스 퍼포먼스로 무대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홍성호는 마지막에 추혁진이 물쇼를 선보였던 곳으로 가 대자로 눕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박선주는 추혁진 씨는 오늘 노래는 좀 아쉬웠다. 퍼포먼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고 호평했고 홍성호에게는 너무 새롭고 좋았는데 발음이 자꾸 뭉개지는 듯해서 듣기 불편했다. 고 호평했다. 두 사람 중 추혁진이 승리했다. 춘길과 이지훈이 대결에 나섰다. 손비나는 나 이 매치 제일 기대했다.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단독, 갈소원, 얼굴 바뀌었다고요? 진짜 교정만 했어요. 인터뷰 3. 잘 컸다. 너무 예쁘다. 는 감탄사밖에 내뱉을 수밖에 없는 한복 자태를 자랑하며 모습을 드러낸 갈소원. 2012년 데뷔해 이듬해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박신혜의 아역 이혜승 역으로 주목을 받은 지 벌써 12년이 지났고 1281만 명에 달하는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예승이 는 어느덧 20살이 됐다. 정변의 아이콘, 정변의 정석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올바르고 예쁘게 성장한 갈소원. 20대가 되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앞두고 있는 그를 만났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고 하는 명절인 만큼 7번방의 선물을 추천드려요. 개봉 당시도 설 연휴를 앞두기도 했어서 저에게는 설 선물 같고 설과 연결이 잘 되는 작품이거든요.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고 있으니 20번에서 30번 사이는 본 것 같아요. 7번 방의 선물. 이 많은 나라들에서 리메이크가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더 사랑을 해주시고 거기에서는 시즌2까지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 다녀왔어요. 그런 반응 볼 때마다 너무 좋고 광대가 내려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좋다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잘 컸다는 칭찬이 지금의 나, 과거의 나,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모두 칭찬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닌가 싶네요. 교정했다는 거 알아주셨던 게 기억나요. 저 정말 교정만 받았어요. 어떤 사진 보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고 화장 예쁘게 하고 찍은 사진에는 못 알아보겠는데 많이 바뀐 느낌이라고 하시길래 교정만 받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부담감이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 부담감은 아니에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내가 열심히 등반하면 되는 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든 없든 저를 그 작품, 그 캐릭터로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 같아요. 인생 캐릭터를 너무 일찍 만났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인생 캐릭터를 못 만나는 것보다 일찍 만난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생 캐릭터는 또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돌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작품 속에서도 좋고, 제스비. 이들의 슬램덩크 언니스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아이돌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대에 서는 건 엄청 떨리지만 좋아합니다. 3. 달동네 이 옆집 싹 고쳤는데, 김대호. 하차 위기 불거졌다. 내 자리 위험해. 푹다행. MBC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이야. 연출 김명진, 신현빈, 이준범, 김기호, 작가 권정희, 이하 푹다행. 33회에서는 0.5 성급 무인도 운영을 중단하고 무인도 레스토랑 오픈을 선언한 안 CEO 안정환과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출격한 박태환, 김남일, 허경환, 그리고 셰프 정호영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스튜디오에서는 봄, 김대호, 코요테 신지, NCT, 웨이쿤이 출연해 이들의 무인도 레스토랑 운영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날 무인도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안정환과 일군들은 국가대표 머구리 박태환에 합류해 안심한다. 수영 실력으로는 최고인 박태환이 해루질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된 것. 레스토랑 오픈을 위해 많은 식재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그를 향한 기대도 커져간다. 박태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차원이 다른 잠수 실력으로 모두의 감탄을 유발한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한참을 나오지 않는 그를 보며 혼자 공기통을 맨 것 같다며 다들 놀라워한다. 또한 깊은 바다를 오래 탐색하는 만큼 남다른 채집력을 보여주는 박태환의 활약에 이를 지켜보던 머구리 협회장 김대호는 내 자리가 위험한 것 같다며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해 궁금증을 더한다. 이에 더해 무인도 레스토랑 손님들이 물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박태환은 내가 구해주겠다는 믿음직한 약속으로 그들을 안심시킨다는데 급기야 손님들은 그러면 물에 빠지고 싶다고 나선다고 해 어떤 상황인지 호기심을 증폭시킨다.